네, 반갑습니다. 저는 웰다잉 준비를 위한 은퇴 설계를 강의할 박상화입니다. 자, 인간의 욕구 중에서 매슬로우가 욕구 단계 위계서를 말을 했는데요.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정과 보호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 안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과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결핍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성장 욕구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생리적으로 배고프고 졸립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또 비바람이나 폭풍우나 그리고 추위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충족이 되고 또 소속과 안정으로서 가족의 사랑을 받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장 욕구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결핍 욕구가 계단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개인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 욕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단의 원리는 물론 뛰어넘어서 갈 수는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맞추어서 올라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 욕구 충족과 동시에 자아 실현의 욕구인 성장 욕구까지 가는 게 인간의 욕구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건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긴장이 된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시간, 하루하루 노력하고 열심히 산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매슬로우의 성장 욕구 단계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심리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전부 귀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신 날도 있으시죠? 소중한 나를 위해서 크게 한번 웃어보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아주 가끔 측은하고 안쓰러운 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날은 귀한 나를 꼭 안아주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라고요. 괜찮은 날은 내 자신이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해 주실 거고, 괜찮지 않은 날은 괜찮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나, 귀한 나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안부와 인사와 격려와 응원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졸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냐면 내가 주는 스트레스의 지수가 그리고 스트레스의 요인이나 독이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되고요.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에 인생 5고가 들어가거든요. 생활 습관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웃고 이런 부분의 생활 습관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서부터 만보 걷기를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보 걷기가 되는 체력이시면 하루에 걷기 운동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 내 체력이 5,000보나 3,000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나의 신체 조건이나 건강 조건에 맞추어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로 나의 맞춤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의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부정적이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뇌와 마음과 신체를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긍정을 다해서 인정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다시 우리는 본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심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나 자신을 긍정으로 데리고 와서 리드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스트레스 관리법의 네 번째는 웃어라입니다. 웃는 거 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내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웃어야지 라고 일부러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물론 웃음이 습관이 된 분들은요. 인상으로도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웃어주셔야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 잘 웃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식습관에서 정말 양념으로 많이 쓰이는 파도 이렇게 웃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도 웃는데 우리 사람은 좀 더 유연하고 자주 빈번하게 웃으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웃음이 안 나오실 때는 제가 웃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시간이다 라고 상상을 하셔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할 때 웃음의 요소를 발휘를 해서 웃는 국어 웃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수학 웃음이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웃는 수학 웃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파 웃음을 보여드렸지만 이걸 음악 시간이라고 상상하셔서 도, 레, 미, 파 이렇게 웃어서 즐거움을 또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영어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간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B, C, D, E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과목으로도 다양하고 다채롭게 웃음 요법을
실천하실 수 있다라는 걸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거울을 딱 마주 봤는데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이 웃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울의 법칙의 작용으로 내 자신이 웃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씩 한번 웃는 습관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OK 목장을 함께 같이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 라는 생활을 영위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행복하고 나도 좋아, 오케이. 당신도 행복하시죠? 친구도 행복하죠? 오케이. 우리 모두 함께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죠? 오케이. 라고 서로 상호간에 오케이 목장을 연결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머로 웃음을 만드는 삶 어떠신가요? 가끔은 아재 개그나 부장님 개그도 괜찮습니다. 나를 웃게 하고 타인을 웃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해지실까요? 그래서 조금 썰렁하지만 제가 유머로 웃음을 만드는 창의력 업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 화가 나면 세 글자 신발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도형은 원통이라고 합니다. 신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신내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스님이 신이 내리시니까 나도 이 정류장에서 따라서 내려야 될 것 같다. 네 글자로 줄이면 중도하차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웃음이 조금 나오시나요? 때로는 아이 그게 뭐야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식 하고 웃음이 자아가 되고요. 웃음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배우자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보,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접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빵 터져서 웃습니다. MZ세대인 저희 아이들, 아빠, 하지 마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웃음의 코드에도 세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내를 웃겨주고 싶은 저희 남편의 마음에 제가 아주 활짝 웃으면 본인도 함께 같이 웃더라고요. 정말 썰렁한 유머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현재 시각은 몇 시일까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웃기셨나요? 웃기지 않더라도 그냥 썰렁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웃음의 효과는 뇌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오면서 기존 생애 주기는 20, 30 직성형이었습니다. 아동기, 그리고 성년기, 노년기 이런 삶을 살아줬는데요. 우리가 60 정도 넘으면 예전에는 많이 늙었다, 노인이다,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생 60을 제2의 인생 2막, 3막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와 장수 보너스인 제3 연령기 서드 에이지라고 합니다. 인생 3막을 잘 사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나 참 행복하게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위치한 미지의 세계에 가까운 30년이라는
광활한 시간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50세부터 80세까지 30년 동안은 이제 광활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남성, 여성 거의 80세 이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 100세, 그리고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120세까지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세 이후에 은퇴 생활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란 화두가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에는 성공적인 노화가 꼭 필수적인데요. 9988234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아름다운 안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노화, 생물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수준이 높고요.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이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노년학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질병과 장애에 대한 예방 부분과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활동과 또 신체와 인지 기능, 정서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되는 모든 부분에 교집합이죠. 공통 분모가 일어나는 부분을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에이징 하려면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그리고 웰빙을 하려면 웰빙을 하면서 잘 나이 들어가는 웰에이징을,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웰에이징을 하다가 마지막 이별 또한 기쁘게 그리고 잘 순응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웰빙하다, 웰에이징하다, 웰다잉하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체의 조화를 잘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웰리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웰에이징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가꾸어진 외모,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전하고 또 밝은 생각, 또 자세나 행동 모든 것들이 튼튼하고 바른 태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잘 관계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웰에이징을 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웰에이징은 무엇일까요? 웰에이징의 순우리말, 우리말은 참 늙기라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웰빙 하는 부분들을 이슈로 삼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살이라는 뜻인데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분에서 건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슈로 삼다가 요즘에는
노사연님의 바램이라는 가사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간다는 우리의 유행가 가사처럼 웰 에이징이라는 말이 이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당당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을 웰 에이징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제대로 늙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상철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250여 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사람답게 당당하게 늙어가는 것인가요? 라는 부분도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웰 에이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이 중요합니다.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운동해 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운동하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저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웰 에이징을 하면서 정말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웰 에이징의 핵심 4가지.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이웃과 가족 간의 소통을 잘 하시면서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라는 부분이 핵심 사항입니다. 자, 웰 에이징의 핵심 부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대중가요 가사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나 걸렸다 라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하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사랑이 있었던 고생은 진정한 행복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6가지 활동은요. 건강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중에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 심리적 안정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정신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하다. 두루두루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와 심리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소진되거나 에너지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신체, 정신, 정서가 약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챙겨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하셔야 되고요. 관계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가와 그리고 참여로 인해서 항상 그 웰리빙 하는 삶, 잘 사는 삶, 이런 삶을 유지를 해주셔야지 이 또한 잘 익어간다, 늙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은퇴를 준비할 때 7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퇴 설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 계획을 세우면 수립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은퇴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변화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다가 은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직함이나 모든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쩌든지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에는 신체 정서 그리고 정신에 대한 부분을 꼭 살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부분을 개발을 해서 연결해서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부분을 공헌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가입니다. 여가 생활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취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계입니다. 누구와 어울려서 살 것인가. 여섯 번째는 재무입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자산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거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그래서 은퇴 후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세컨하우스가 있어서 또 이렇게 본집과 세컨하우스를 가면서 은퇴 후에 주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퇴 설계의 7가지 7대 영역은요. 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자산관리, 일자리 찾기, 여가, 주거, 관계, 그리고 변화관리. 이 부분에 은퇴 설계를 7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변화관리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자, 은퇴 후에 마음의 안정을 위한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신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주거 환경, 재무 상태 등을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경제적, 심리적 장애물은 꼭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 변화를 알고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 부분에서 변화 관리에서 특별히 이슈로 삼으셔야 되는 게 나 자신을 내려놓기입니다. 공직자에 계시는 분이 있고요.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도 있고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도 할 것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나 명예나 지혜, 지위 이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과거는 잘 흘려서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박사님, 교수님, 대표님, 상무님, 이사님, 어떤 사무관님 이런 모든 것들에 내려놓음과 함께 자존심도 함께 은퇴시키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항상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늘 느끼시면서 살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재무 부분입니다. 꿈과 희망이 충만한 삶, 여유로운 경제 생활이 중요한데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3층 구조의 연금을 우리 은퇴 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요즘에 실비 이러잖아요. 실제 들어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충만한 상 경제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입구. 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경제 생활을 할 때의 지출보다 은퇴 후의 지출은 출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자녀에 대한 재산 문제에 대한 상속은요, 유언장에 남겨놓기는 하시되,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간직하시다가 나중에 유언장을 오픈하면서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삶 계속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정신건강, 몸건강, 신체건강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해주시고 정말 필수적인 거 건강검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하는 기초검사 플러스 정밀검사 해주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선생님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침을 놓는 환자들이 더디 낫는 환자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화병이 있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화병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의학적인 고도의 치료를 하더라도 잘 안 낫더라 라는 부분에 허준 선생님 일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너그럽게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비로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 은퇴 생활 전에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셨습니까? 1분 1초가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은퇴 후의 삶은 행복을 결과보다는 과정 매일매일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고 또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에서 웃음과 유머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중요합니다. 웃을 일 없지만 웃고 살아서 나에게 웃음을 선물해 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웃어서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남에게도 웃음을 선물해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책을 잡고 사색하고 사유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찾기 부분인데요. 일하는 은퇴 설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좀 다른 일을 선택해서 사는 것도 또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한다던가 병원 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싶은 만큼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주특기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소일거리로 재정적인 부분을 충족하시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틈새 도전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든가 협동조합 운영자, 오픈마켓 판매자, 스마트팜 운영자, 그리고 공정무역 기업가 등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찾기에서 사회공헌 취미형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취미형은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또는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직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일도 하고 취미도 살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플러스가 되고 이런 부분 어떤 직업이 있냐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그리고 숲 해설가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 그리고 웃음치료사 등 사람들한테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을 선물해주는 이런 직업, 사회공헌 취미형 일자리도 상당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미래준비형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중단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종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코치라고 하죠. 라이프 코치라고 합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 그리고 이혼 상담사, 노년 플래너. 정말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고요. 실천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가르쳐주는 이런 직업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나중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가 부분입니다. 나만의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기자. 골프, 낚시, 등산, 테니스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요리 배우기, 미술, 공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취미를 여가 생활로 한다면 훨씬 더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합니다. 수입의 10% 정도는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10% 정도를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되었을 때 80세 넘으신 분들이 댄스 테라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체가 작동돼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인관계까지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노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함께 지키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가에서 내가 잘 즐기고 재미있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꿈과 희망이 충만한 삶에서 사회공헌과 봉사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사는 새로운 기회이자 제2의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신감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공동체 교육의 의미는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또 아랫세대한테 전수해주는 부분, 기능장이나 명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전수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가 부분에서 봉사활동 부분은요, 사회복지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 아동 통학보조, 장애인 케어, 급식 봉사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환경보전에는 마을 공동체의 환경정비 부분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방과후 학습 지도나 이주민 학습 지도 등도 할 수도 있으시고요. 상담 부분은요, 청소년 심리 상담이나 다문화 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그 여가 활동을 이렇게 봉사 활동 분야로 특화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및 간병 분야에서는 간호나 간병 지원, 호스피스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지원 분야는 무료 의료 봉사, 환자 이송, 그리고 문화 및 행사 지원, 문화해설 부분에 있어서 역사해설이나 박물관의 도슨트 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해안전구호에서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주거 부분에서는요, 부부간에 그 잘 맞춰서 어디에 살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특히 교통, 의료, 문화, 금융, 편의시설, 복지, 치안시설과 가까운 곳에 살아가시는 게 주거 환경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혹시 부부간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진다거나 다툼이 많아진다거나 또 간섭이 많아진다거나 이래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축소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부부관계는 이성과 남성의 성 역할을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해서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드시면 집으로 오시고 여자들은 바깥으로 많이 외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이를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관계 속에서 혹시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상실이 스트레스 1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상실에서도 잘 애도하고 극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가사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은퇴 부부로서 이상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감 영역 넓혀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대나무 숲이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드셔야 되고요. 친구는 가장 사회적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가족 중에서 자매, 를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남성 또한 형제지간이 많이 노후에는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거 종교 활동으로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종교는 개인 맞춤형으로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하셔서 활동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성공적인 노화,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은퇴는 새로운 비상식이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진정한 나의 모습, 직장인으로서 누구누구의 부모로서 이런 부분이 아닌 자신의 모습,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미래를 찾아서 도전을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갈매기의 꿈에 조나단이 말을 했던 것처럼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한 웰다잉을 위해서는 우리가 웰빙과 그리고 웰리빙과 잘 살아가는 부분, 또 웰에이징, 잘 나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웰다잉이 합쳐져서 정말 웰리스하는 삶으로 나중에 이별이 오는 순간에도 아름답게 나 이 한 세상 정말 잘 살다 가노라 라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웰다잉을 위한 삶, 그리고 웰리스를 위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웰다잉과 함께하는 은퇴 설계에 대한 부분의 웰다잉 해법 함께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서 우리 아름답게 이별하는 뷰티풀 인생, 그리고 미라클 라이크를
미라클 라이프를 함께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